아르마우소 같은 경우에 총 6개의 그랑크루를 소유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5개가 이제 제베 샹브레땡에 위치하고 있고 1개가 모레생드니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소개해드릴 밭이 프리미어 크루 소개를 드린다면 이제 클로생작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소개해드릴 밭이 프리미어 크루 소개를 드린다면 이제 클로생작이에요. 클로생작 같은 경우에 이제 2.2헥타를 소유를 하고 있고 가장 오래된 포도나무는 1935년, 가장 어린 나무는 1993년에 심어졌어요. 포도밭 같은 경우에는 위쪽에 여기 레카제띠에가 여기 있고 여기가 클로생작, 레카제띠에하고 사이에 이제 여기 담벼락 클로가 있고 요걸 넘어가면 여기 라보생작이 있게 되는 거죠. 웬만한 그랑크루를 뛰어넘는 거의 샹베르땡하고 클로드 베즈 다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정도로 뛰어난 퀄리티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숙성 같은 경우에도 아주 좋아요. 그리고 이제 굉장히 스타일은 좀 다르지만 샹베르땡에 버금가는 파워를 지니고 있고 토양이 굉장히 유사해요, 샹베르땡하고. 그래서 지역은 그래도 조금 떨어져 있지만 유사한 성격을 지닌 토양을 지니고 있죠. 이거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이제 배럴 포함해서 총 한 13개의 빈티지를 테스팅했고 제가 좋아하는 게 올드빗 93. 아 정말 맛있어요. 강보스님이 그 뉴욕의 원스타 레스토랑,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난다. 거기서 처음 사주셨어요. 제가 그때 뭘 들고 갔냐면 앙리자이의 에세조를 들고 왔고 우리 강보스가 클로생작 들고 오시고 지금은 없어졌는데 왈리스 옥션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대표였던 젠슨, 걔가 라브노 들고 왔죠. 라브노 90 빈티지 샤브드 레글로 네, 그랑크루 딱 들고 와서 3명이서 먹는데 이렇게 갑자기 기억이 나요. 자이에도 뻥 나는데 여러분. 나지. 어쨌든 그래서 93을 그 이후에 한 3-4번 먹었는데 맛이 진짜 테스팅할 때보다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2005, 뭐 2010, 2015도 상당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줬어요. 그리고 클로생작 같은 경우에 미니멈 12에서 15 거의 이건 샹베르땡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랑크루 같은 경우는 최소 40년 이상 버틸만해요. 에리구스하고도 그때 2019년 라폴라에서 제가 들고 간 클로생작을 블라인드로 줬지. 마셔봐. 맞췄어요? 형 술 취해가지고 괜찮아. 나 블라인드 잘 못해. 평가가 어떻게 하셨어요? 와인 좋다고. 근데 너무 취하셨어요. 내가 말씀드렸잖아. 후미에는 초창기 때 딱 들고 가서 줬거든. 그때 뭐였냐면 샹블 뮤진이 프리미어 크루 오크라였나? 아 갑자기 기억이 안 나. 그거 맞을 거야. 그래서 매그널 딱 갖다 주니까 테스팅하는데 굉장히 진지하게 테스팅을 하더니 샹블 뮤진이 저 같다. 1999년인 것 같고 프리미어 크루 같다. 근데 상당히 잘 만든 생산된 것 같아요. 본인 건데. 이거야. 크리스토퍼 분야고 그랬고 에리구스는 정말 말이 없어요. 키도 좀 작으시고 다부진 체격인데 조용하게 이렇게 계시거든요. 항상 자기 와인만 즐기면서 담배 계속 피고 지금 담배 피고 딱 들어왔을 때 이제 그때 9시 정도 그냥 다들 취해가지고 있을 때 조용히 싹 들고 와서 이제 한잔 줬지. 이제 와인 좋은데 숙성도 잘 됐고 그렇게 하더니 그 말 안 하시고 거장이잖아. 어쨌든 뭐 되게 좋은 분이세요. 정말 인성면에서 저는 이런 분들 참 존경해요. 실력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다 인성까지 좋으니까 그냥 존경스러운 거지. 근데 실력이 있는데 까칠한 분도 있긴 해. 사실 이제 오베르드 밀렌 같은 사람은. 근데 그 사람은 귀찮아서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 사람들이 너무 달려요. 근데 정말 착한 게 또 크리스토퍼 후미에. 우리 후미야 형아. 또 인기가 짱 많지. 형님이 이제 솔로시잖아요. 다음 유진이 할 때. 유진이 할 때. 구독? 그 다음에 이제 라보생작, 바로 클로생작의 담벼락 바깥에 있는 밭이죠.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아르마우스가 0.76헥타를 소유를 하고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오래된 포도나무가 1948년, 그리고 가장 어린 나무는 1996년에 심어졌어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클로생작하고 맞닿아 있어서 토양이 굉장히 유사하지만은 좀 더 이제 계곡 쪽으로 들어가는데 가깝게 있어서 아침 저녁으로 굉장히 여기가 좀 차갑대요. 클로생작보다는 포도가 있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합니다. 클로생작보다 그리고 조금 더 가벼운 느낌이에요. 클로생작까지의 파워는 없어요. 시음 적기도 물론 클로생작보다 좀 빨리 찾아오고 이것도 밸런스가 굉장히 좋은 와인이고 라보생작은 프리미어 크루 중에 아주 괜찮은 와인을 생산하는 집이에요. 그 중에서도 가장 잘 만들고 있고요. 이것도 역시 이제 제가 배럴 테스팅 5번, 그 다음에 바틀 12번에서 한 13개 빈티지를 테스팅했고 2005, 2010, 2015가 가장 인상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줬습니다. 의외로 샹베르땡을 되게 많이 먹고 클로드 웨즈하고 밑으로 내려가서 경험이 많이 없어요. 저는 라보생작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제 취향. 설명드려 보니까. 아니면 레카제떼가 맛있을 수도 있어. 지금 이제 소개해드릴 게 이제 레카제떼인데, 자 여기가 라보생작, 여기가 클로생작, 여기가 레카제떼예요. 그래서 레카제떼 같은 경우 0.6헥타 정도를 소유를 하고 있어요.
여기는 이제 1948년에 심어진 포도나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배럴 5번, 그다음 바틀로 6번에서 총 9개의 빈티지를 테스팅했고 이것도 이제 2005, 2010, 2015 정도가 기억에 남는데 보통 7, 8년 정도 아니면 좋은 빈티지는 한 10년, 12년, 13년. 그러니까 지금 레카제띠에 만약에 가지고 계신다면 2005년 정도면 이제 시음적기 초입에 들어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잘 만드는 생산자의 버건디는 프리미엄 크루는 보통 15년 정도 지나면 시음적기에 초입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빌라지급은 총 2개의 와인을 생산을 해요. 모노폴인 클로드 샤또를 1.36헥타에서 생산을 하고 있고 여기가 바로 레카제띠의 건너편이거든요. 근데 이걸 소유한 게 아르망 후소가 아니야. 마카오에 있는 이제 재벌들 형님들이 야 동 태울게 해서 1.36헥타를 사서 에리구스한테 형님 만들어주세요 해서 테르마주 해서 만들고 있죠. 그래서 이제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클로드 샤또는 딱 2번 테스팅해봤어. 3병이겠다. 2014, 15, 16 그 3개 정도 테스팅해보고는 안 해봤어. 다 마카오로 가는 거예요? 아니지, 미국에도 많이 풀려요. 근데 저는 안 사 먹지. 우리 이 작가 알 거 아니야. 내 셀러에서 많이 못 봤잖아요. 많이 못 봤죠. 봐도 샹베르땡만 있잖아. 빌라지는 잘 안 먹지. 이게 뭐 사람의 성격에 따라서 그런 거니까. 어쨌든 이 집 빌라지는 최소 5년에서 7년 정도 숙성이 필요하고 잘 숙성된 좋은 빈티지는 뭐 20년. 지금 아마 2002년, 뭐 2005년 집 빌라지 먹으면 아우 상당히 맛있을 거예요. 거의 시음의 끝자락? 아니요, 지금 정점에 간다고 보시면 돼요. 와인을 좀 주면서 해. 일단 와인 한 잔만 주세요. 오, 색깔이 자, 지금까지 아르망우스 얘기했잖아요. 본인의 기억에서 가장 남는 그 아르망우스의 원픽 2개 하면 안 될까? 투픽. 네. 하나는 에리구소랑 마신 와인. 에리구소랑 이제 라폴레에서 둘이 떡이 돼서 취해가지고 그때 이제 제가 끌로생작을 93년을 들고 갔을 거예요. 네, 에리구소가 온다고 해서 들고 가서 이제 에리구소한테 담배를 계속 피다가 한 9시 반? 거의 꽐라되게 10시 반 정도에 마치거든요. 11시에. 그때쯤 이제 다 취해 있을 때 가서 이제 한 잔 주면서 블라인드로 줬지. 주고 있는 상황에서 막 이야기하고 있는데 옆에 어떤 형아께서 오더니 딱 그냥 따라주는 거지. 2005년 아르망 후소 샹베르땡. 그래서 제 거를 블라인드로 보고 있다가 한 잔 먹어야 될 싶어서 바로 그래서 그래서 서로 쉐어해서 한 잔 먹는데 와, 에리구소하고 자기가 만든 아르망 후소를 빈티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그런 게 사실 이거거든요. 물론 이제 와이너리에 가서 이제 경험을 하면서 하는 것도 좋지만 밖에서 다 사실은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그 와인을 가지고 있던 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에리구소도 그렇고 다 모르는 사람이지만 와인 하나 때문에 한 자리에 모여서 이제 기분 좋게 2005년 빈티지 정말 잘 만들었다 뭐 그러면서 이제 또 이전 빈티지는 뭐가 좋았었고 이러면서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끼리 와인 하나 가지고 1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와인의 힘이죠. 어쨌든 그래서 그때 테스팅한 2005년 샹베르땡이 아직도 기억이 남아요. 아르망 후소하고 그날의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요. 다 어느 정도 승이 취해서 있는데 거의 자중을 압도하는 와인이 또 나와가지고 다 한잔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니까 정말 기억에 남았어요. 그래서 그때 에리구스한테 야 와이너리 방문 좀 할 수 있겠니? 코로나 때문에 바로 이렇게 됐지. 그 다음에 이제 요 와인이에요. 이거 심지어는 그 병이야. 내가 뉴욕에서까지 가져왔어요. 빈 병인데 그 정도로 이제 기억에 남았는데 이거를 1993년 2월일 거예요. 그때 이제 머레아라고 해서 제가 가장 뉴욕에서 좋아했던 미슐랭 2스타 레스토랑인데 2월 달에 이거를 테스팅했는데 그 왜 사람들 그거 있잖아. 와인 마실 때의 그날의 온도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날 공기와 온도 그런 게 거의 완벽했어. 그래서 이게 아르망 후소 중에 와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와인을 꼽아라 하면 93. 엄청 좋은 빈티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좋은 빈티지예요. 사실 좋은 빈티지고 시음 적기의 정점에 지금 서 있고 너무나 좋은 와인이에요. 사람, 음식 다 좋았던 거지. 오래 남는 거지. 그게. 사람들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 와인 어떻게 오픈해서 아깝지 않냐고 지금까지 가지고 있으면. 그래서 내 배에 1억을 태워 이런 거 있잖아. 1억이 뭐야 지금. 1억이 뭐야. 한 병값이 1억인데. 파워필리스가 뭐야. 되게 어린데. 근데 굉장히 진하고 농밀해. 제작비 안 줬는데? 제작비는 지금 다 말라가고 있어. 돈이 없어 우리가.
아직 너무 어려요. 와인 자체는 너무 좋은데 굉장히 타이트하게 스트롱하게 이렇게 꽉 짜여져 있고 빈티지는 조금 되기는 했는데 그래도 굉장히 어리고 최소 한 10년, 15년은 된 와인이지만 이렇게 어린 거예요. 그러면 이 정도 파면 무조건 샹벨되냐? 오픈해 보시죠 그럼. 네. 그럼 샹벨등 맞다니까. 자, 그리고 이걸 저희 과연 제작비에 썼을까요? 본인의 셀러에서 깠을까요? 잘 판단해보세요. 잘 판단해봐. 이거 우리가 제작비가 없는데 어디서 갖고 왔을까? 내가 너를 믿으면 안 돼. PD님도 좋은 와인이니까 내가 들고 갈게요. 나쁜 새끼들. 어쨌든 갑자기 혈압이 확 오르네. 혈압이 잠깐 오르지만 자, 제브르 샹벨땡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고 제브르 샹벨땡을 끝을 냈으니까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한 지역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그 지역에서 꼭 소개해드려야 할 생산자에 대해서 따로 또 설명을 해드릴 거고 그렇게 할까 싶어요. 그래서 제브르 샹벨을 끝냈으니까 제브르 샹벨땡은 다음 어딘가요? 모레생드니시죠.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이제 모르생드니로 제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와인은 즐기세요. 본인 거니까. 야, 설마. 설마가 사람도 잡으니까요. 자, 오늘의 주제는 뭔가요? 오늘은 지브리 샹벨땡 남쪽에 위치한 모르생든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토양은 이제 1억 5천만 년 전 주라기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돼 있어. 비조형이 그래서 를 출시할 거라고.